어저께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차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차는 지금 레카로 해가지고 네. 저희 집 옆에 공영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놨고요. 일단 이걸 설명을 드리면, 네. 이게 전에 차 사고 나서 한 이틀째 됐을 때 주차를 해놓고 시동을 껐는데 갑자기 전자기기가 싹 나가면서 제가 동영상 보내드린 거 있거든요, 그분한테. 깜빡깜빡 거리면서 네. 시동이 한 3, 40분 동안 안 걸리고 그랬었어요. 네. 비상등도 안 켜지는데요? 근데 그때는 이제 화면에 스마트키를 인식할 수 없다고 나와서 네. 제가 이제 스마트키 배터리가 다 된 건가 해서 배터리 사가지고 이제 교체를 했거든요. 갈고 나서 갔더니 이제 시동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배터리 문제인 줄 알고 이제 탔던 거죠. 네. 어제 이제 제가 야간에 이제 대리운전을 하는 네. 징조가 어제 이제 비 와가지고 이제 와이퍼 키고 이제 운전 주행을 하잖아요. 네. 이게 정차 중에는 와이퍼 속도가 갑자기 느려져요. 그리고 이제 다시 운행을 하면 와이퍼 속도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핸들을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이게 끝까지 감거나 아니면 끝까지 안 감고 그냥 조금만 감거나 하면은 핸들에서 뭔가 뻐벅 소리 나면서 이제 전자기기가 한번 꺼졌다 켜지거든요. 지하 주차장에서 우회전을 하는데 그냥 시동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 전에 그런 증상이 있었을 때 공업사를 들어가 보신 적은 없으세요? 스마트키를 인식할 수 없다 나와서 스마트키 배터리를 갈았는데 네. 와서 시동을 걸으니 시동이 걸렸기 때문에 배터리 문제라고 생각했죠.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 스마트키 배터리 당연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이제 뭘까요, 고객님? 엑센트요. 엑센트 몇 년씩 정도 되세요? 12년식에 제가 살 때가 키로수가 39,000km였거든요. 고객님께서 차량을 구매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한 달 안 됐죠, 아직. 아직 한 달은 안 되셨어요? 예.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배터리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시동이 꺼진다는 건 예. 운전을 하게 되면은 충전이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차라는 게. 그쵸, 충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꺼진 거잖아요. 이게 그게 꺼졌을 때는 배터리는 아마 정상일 거고요. 예. 아마 저희가 제너레이터라고 얘기하는 발전기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발전기 쪽이 아마 이제 나가서 그런 것 같아요.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짧아도 예. 아마 발전기 쪽이 이제 고장날 때가 돼서 고장이 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닐 거고요. 저는 지금 이 차를 수리해서 받고 싶은 게 아니라 환불을 받고 싶다는 거죠. 제가 이 차를 어떻게 다시 타요? 저희가 엔진이나 미션 쪽에 크게 문제가 있으면 사실 환불해드리는 건 어려운 건 아닌데, 제너레이터 나갔다고 해서 환불을 해드리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엑센트는 지금 수리도 다 해놨고 네네. 주행하는데 이상 없다. 네. 그리고 그때 엔진 오일도 다 갈아놨고 뭐도 다 갈아놨고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갖고 왔는데 이제 카센터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엔진 오일을 갈지도 않았다고 하고, 네. 그리고 제가 다 사진 보내드렸어요. 엔진 오일이랑 부동액은 써봤고, 네. 도대체 뭘 점검한 건지도 모르겠고 저한테 뭘 다 수리해서 팔았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점검은 한 건가 싶어요, 차가 보면은.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오일이랑 이런 거 교환했을 때 35만 원이 나왔어요. 그걸 이제 이쪽에서 부담을 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더 얘기 안 했어요. 어차피 중고차 특성상 그런 소모품 같은 거는 갖고 갔을 때 갈아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니까, 네. 제가 지하 주차장이 아니라 그냥 일반 큰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네. 그렇게 시동이 꺼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고객님께서 화가 나신 건 알겠는데, 이게 나중에 또 멈추면 어떡할 거냐라는 거를 저희가 가정할 수는 없죠. 고객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의 내용은 알겠어요. 이게 만약에 지하주차장이 아니었으면 어떡할 거냐, 알 수 없죠. 만약에 이랬으면 어떡할 거냐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끝이 없어요, 대화라는. 가정법으로 말하면 안 되지만 네. 어쨌든 팩트로는 지금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진 거잖아요. 지금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전 이 차를 못하겠습니까? 환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환불이 안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고객님이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아닌 것 같으면 제가 환불을 해드립니다.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손해봐도 제가 그냥 해요. 근데 지금 고객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어봤을 때는 일단 공업사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어떤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 이 차 못하겠으니까 환불해줘야 해요. 근데 그 부분은 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기요, 네? 박차 쪽에서 하는 얘기는 네. 중고차 특성상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어떤 차여도 발전기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차량을 사서 문제가 생겼는데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빌고 막 그래야 되는 문제인가요, 이게? 고객님, 저희 직원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미흡할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책임지는 거는 대표자인 제가 책임을 지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러면은 센터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센터를 들어가는데 정말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차라는 게. 근데 고객님하고 저하고 지금 계속 환불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자 어차피 답이 없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어딘지를 먼저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차 있는 위치를 알려주시면 탁송기사를 불러서 저희 쪽으로 차를 땡겨서 수리를 해드릴 테니까 어딘지 저희가 보고 나서 만약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럼 환불해 드릴게요. 그 환불해 드리는 거 어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별거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지금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를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센터를 넣고 네네. 이제 또 두 번째 문제적으로는 제가 야간에 돈벌이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이랑 이제 저 출퇴근할 때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실 건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야간에 대리운전을 하고 아, 그러니까 야간 대리운전하고 운전을 못 하셔서 거기에 손해 보신 걸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렇죠. 그런 거랑 이제 제가 직장에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차량을 판매를 해서 저희가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걸 다 수리해드리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고객님한테 차량을 렌트를 하고 하루 일당까지 드려야 되나요? 아니 그쪽에서 네. 차량 주행하는데 이상 없다고 했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시동이 꺼진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수리를 해야 돼서 센터를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 이게 차량 결론적으로 봤을 때 차량 시동이 안 꺼졌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건데. 아니 근데 고객님 근데 그거는 고객님께서 야간에 대리운전 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저희한테 얘기하시는 건 좀 과한 것 같고 그럼 아침에 뭐 차비 정도야 고객님께서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저희가 택시비 정도는 지원을 해드릴게요. 저녁에 일하시는 것까지 하루 일당을 저희한테 달라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게 왜 아닌 거예요 도대체? 저희가 이걸 중고차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저희가 수리 안 해드려도 돼요. 근데 고객님께서 저희를 믿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 그냥 수리비 제가 다 부담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 일당까지 달라고 하는 거면 고객님이 과하신 거예요. 수리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인터넷에다 그래 다 올리고 경찰에도 신고하고 다 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이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영상을 왜 만들어요? 아니 고객님께서 인터넷 올리신다 그러면 저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걸 그냥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고객님이 너무 하신 거예요. 이게 왜 너무한 이거 거예요? 환불까지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저한테 대리운전 하루 일당까지 달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이게 왜 너무한 거냐고요? 왜냐면은 할 테니까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 제가 욕을 먹을게요. 제가 이거 편집 하나도 안 하겠습니다. 고객님과 지금 저하고 통화한 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중고차는 3집 기준 2,000km로 해서 엔진 미션 보증 외에는 보증 품목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수리를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 돈으로 고객님들이 다 저를 믿고 오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제가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 안 해준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제가 믿고 샀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도 구독자고 거기서 말을 그렇게 들으면 저는 진짜 아니 제가 너무한 겁니까? 제가 지금 고객님이 원하시는 걸 다 해드린다고 하고 있고 저녁에 대리운전 하시는 거는 투잡을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까지는 좀 과하신 것 같고 제가 빨리 수리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객님께서 나 하루 일당까지 달라고 하는 건 고객님이 너무하신 거지 어떻게 제가 너무한 거고 그걸 가지고 인터넷에 올린다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수리를 해보시고 나서 말씀을 하시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센터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알겠고요. 저는 근데 진짜 이 차를 못 하겠어요. 시동이 지금 이렇게 한번 꺼진 차를. 고객님께서 못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은 감정적으로 알겠으니까요. 진짜 이 차가 타기에 불안한 차다 이러면 제가 폐차라더라도 환불 해드릴 테니까 차는 어떻게 갖고 가실 거예요? 저희 탁송으로 탁송기사 부를 테니까 위치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쪽 가서 레카를 불러야 되겠구나. 혹시 보험 레카 있으세요? 10km까지가 무상이고요. 그거 넘어가는 비용은 제가 낼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연락 주세요. 문자 주세요. 네. 네. 네 부장님. 네. 뭐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엑센트 차 나갔다가 그거 엔진 오일을 갈아 놓으셨던 차예요? 부장님이 엔진 오일이랑 다 갈아놨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손님한테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네. 결론적으로 다 엔진 오일이 안 갈려 있어서 35만 원가 나갔거든요. 엔진 오일은 얘기는 안 했었고 매입했을 때 미션 오일팬에서 누유가 있어가지고 팬 갈면서 미션 오일은 어차피 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 갈아놨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동액 같은 경우도 뭐 오염이 심하게 돼 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옛날 구형 부동액 초록색 그게 들어갔던 것만 네. 그거랑 저거 핑크색이랑 약간 섞여가지고 색이 조금 안 좋았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뭐 냄새라든지 농도 체크했을 때는 괜찮았었고 그러니까 아마 그 색깔 보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엔진 오일이나 뭐 이런 네. 쪽에서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진 않았는데 부동에 봤을 그쵸. 때는 당장 갈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쪽 카센터에서 또 안 좋다고 하니까 바로 갈아달라고 해서 우리가 우선 해드린 거네. 상황 자체가 미션 오일은 갈려 있는 차고. 알겠습니다. 네. 네. 이게 그 문제
엑센트. 내가 이거 혹시나 또 몰라가지고 네. 탁송으로 차를 끌고 온 게 아니라 레카를 끌고 왔어. 아래가로 차 띄어서. 아니 혹시나 또 탁송기 사분이 차 끌고 오다가 막 고속도로나 이런 데 사고 나서 다치실 수도 있잖아. 네. 그래서 이거 레카를 끌고 오는데 21만 원이래. 여기 21만 원. 그래가지고 일단 21만 원에 차를 여기까지 모셔왔습니다. 근데 일단 시동은 걸린다고 하니까 일단 차 고치러 가보자. 너무 잘 걸리는데 시동이? 지금은 잘 걸리네요. 그러니까 뭔가 막 불안하게 두두두두 뭐 이런 걷는 느낌도 아니고 그지? 네. 너무 바로 걸리는 느낌인데? 원래는 발전기에 문제 있고 이러면 이렇게 안 걸릴 텐데 다시 실질적으로 발전기에 문제가 있었던 게 맞나? 특별히 지금 시동 걸리거나 어저께 분명히 저녁에 와서 오늘 아침까지 시동을 한 번도 안 걸었단 말이야. 네. 근데 시동 걸리는 그 뭔가 이 힘이 있잖아. 네, 맞아요. 힘이 너무 좋아. 이거는 뭐 내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우리 이제 또 형님한테 가지고 가서 촬영을 한번 봐달라고 해야지. 엑센트인데 어저께 밤에 운행을 하시다가 차 갑자기 시동이 꺼졌대. 그래서 발전기 문제인가 했는데 지금 시동 잘 걸리거든? 꺼지고 나서 바로 걸렸다? 꺼지고 나서 뭐 30분인가 얼마 있다가 다시 걸렸다는데요? 예. 발전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발전기면은 안 걸리지 않아요? 얘네들이 예. 앵글 센서가 나가면 무슨 센서요? 크랭크 앵글 센서 크랭크 앵글. 예. 얘네가 나가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시동은 엄청 잘 걸려. 나도 딱 시동 걸어보고 이거 발전기 나온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일단은 고장 코드도 없고 예. 증상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네. 수축밖에 보이네. 그렇죠.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게 그 앵글 센서. 알겠습니다. 그럼 앵글 센서는 얼마나 하나요? 비싸 봐야 한 5만 원, 6만 원. 얼마 안 하네. 일단 그러면은 그 앵글 센서 교환해 보시고 그 앵글 센서는 금방 갈잖아요. 얼마 안 걸려. 예, 갈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운행해 보라고 하지 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해 주십시오. 네, 여보세요? 네, 고객님. 지금 센터 앞에 와 있는데 그 크랭크 앵글 센서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수리를 해가지고 이제 어저께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 이게 정비 부장님이 차량을 어저께 끌고 나가서 운전을 직접 해보셨나 봐요. 출퇴근을 하시면서. 네. 근데 뭐 차량이 지금 시동이 꺼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하시거든요. 제가 시동 꺼졌던 원인이 그 후보로 인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왔던 건지 아니면 진단기를 물려는 내용이 없어서 이제 의심 가는 부분을 이제 수리를 한 건지. 그러니까 지금 자체는 진단기에 해봤을 때 이상이 없었어요. 말씀해주신 내용을 봤을 때 여기 부분이 의심이 된다 해서 갈아봤던 거고, 그 부장님께서 출퇴근 거리가 그래도 좀 되니까 한 30분 걸 정도 거리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거리를 출퇴근을 해보면서 본 거죠. 시동 꺼지거나 그런 거 전혀 이상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일단은 뭐 환불은 안 되는 거고. 그쵸. 지금 차량 자체가 이상이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 차량을 판매해야 되거든요. 그냥 이제 센터 쪽에서는 일단 시운전 되고 했는데 지금 증상은 없다는 건데 일단은 제가 차량을 운행을 했을 때는 증상이 나왔었으니까 네네네. 저는 이제 어쨌든 시동 꺼진 차니까 타기에는 좀 찝찝하고 아무튼 그래서 그냥 결국에는 이제 그냥 판매를 해서라도 그냥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죠. 저희 부모님이나 여자친구 태우는 것도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상이 있어서 저희가 뭐 환불을 받는 게 아니라 고객님께 다 재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전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건 괜찮아요.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제가 저희 직원한테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그럼 손해 안 보게 매일 잡는 방향으로 해가지고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진짜 일단은 차량에 이상이 없어서 다시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고객님 아무래도 찝찝하신가 봐뭐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뭐 환불을 받거나 그럴 만한 내용도 아니거든. 사실 나도 운전을 해보고 우리 정비부장님도 운전을 해보고 다 운전을 해봤을 때 크게 이상은 없고, 고객님은 또 고객님 나름대로 지인들을 태우기가 좀 찝찝하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일단 최대한 고객님 손해 안 보는 선에서 그냥 매입을 잡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 잘 수리만 된다면은 어. 뭐 이것도 좋은 주인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치. 근데 크게 이상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쭉 계속 시운전 돌리면서 길게 한 일주일까지 돌려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한 일주일 정도 운행했는데 시동 안 꺼지면 괜찮은 거야. 그쪽 센서 문제였던 거니까 한 일주일 정도 쭉 시운전 한번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해보고 나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엑센트 영상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처음에는 좀 고객님하고 저하고 좀 갈등이 있긴 했는데 뭐 추후에 고객님이 저한테 아까 전에 좀 내가 좀 흥분해서 얘기를 좀 과하게 한 것 같다, 미안하다 이렇게 저한테 사과도 해주셨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도 그때 당시에 좀 섭섭해가지고 말이 좀 세게 나간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고객님
고객님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서로 이제 잘 이해하고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고객님이 손해보시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다시 매입을 하는 걸로 하고, 문제가 없는 차를 판매하려고 뭐 점검센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차이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씩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주변에 있는 딜러들한테 욕을 먹을 정도로 야 너가 너무 그렇게 해주니까 요즘에 진짜 뭐 이것저것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하자 처리해달라 연락이 많이 온다, 좀 적당히 해라, 제가 뭐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인데, 어떨 때는 제가 손해를 진짜 많이 보더라도 그냥 고객님 편에 서가지고 해결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초반에 이렇게 막 흥분하시거나 화내지 마시고 안 좋은 일도 좋게 웃으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는 빡차.